자, 이번에도 제가 뭘 설명드릴 거냐면 지금 우리가 이런 식으로 코드를 썼잖아요. 제가 이거를 이렇게 써볼게요. div 한 다음에 a라고 써볼게요. 자, 그러면 div 한 다음에 a, 꺽쇠가 무슨 의미라고요? 이게 바로 div하고 a를 무슨 관계로 만들어달라? 자식 관계, 즉 부모 자식 관계로 만들어달라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href 샵 쓴 다음에 타겟 그 다음에 블랭크까지 쓸게요. 블랭크 그 다음에 네이버로 이동. 자, 그러면 요 div의 자식으로 a 엘리먼트가 이런 식으로 완성이 되겠죠. 그죠? 자, 저는 근데 이런 식으로 쓴 다음에 이렇게 좀 구분을 지어주는 편입니다. 왜 그러냐면 가독성 때문에. 자, 그냥 코드를 이렇게 쓴 게 다예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써볼게요. 자, 내부. 자, 얘는 내부라 쓸 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 구글로 이동 이런 식으로 써볼게요. 그 다음에 얘는 섹션이라 쓰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 마찬가지로 얘는 뭐라 쓸까요? 그냥 다음으로 이동 이런 식으로 쓸게요. 자, 그러면 맞춰보세요. 자, 지금 HTML 상에 A 엘리먼트가 총 몇 개 있는 거예요? 총 몇 개 있죠? 하나, 둘, 세 개 있는 거죠. 그죠? A 엘리먼트가 뭐라 했어요? 엘리먼트가 뭐예요? 여는 태그하고 닫는 태그, 그 안에 있는 구성 요소를 한 묶음으로 그게 엘리먼트다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자, 그럼 태그는 몇 개 있는 거예요? A 태그는 총 6개죠. 왜냐면 여는 태그, 닫는 태그, 여는 태그, 닫는 태그, 여는 태그, 닫는 태그. 근데 이제 실무에서는 그냥 태그랑 엘리먼트를 혼용해서 쓰긴 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명칭으로는 엘리먼트가 3개다. 근데 실무에서는 A 태그가 3개다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합니다. 뭐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실무에서는 혼용해서 쓰기 때문에. 자, 그러면 강사가 여기다가 A라고 썼을 때,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 몇 명의 A가 검색된다? 총 3명의 A가 검색된다. 자, 그러면 A한테 제가 그린이라 써볼게요. 그럼 이건 뭐예요? A 엘리먼트의 컬러를 내가 초록색으로 변경시켜달라 라고 되어 있는 거잖아요. 자, 근데 제가 원하는 거, 강사가 원하는 건 뭐냐면 이 네이버로 이동이라는 이 A, 이 녀석만 초록색으로 변경시키게 하고 싶은 거예요. 자, 기존에는 여러분들이 모든 걸 검색하는 것밖에 몰랐잖아요. 그쵸?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녀석만 선택하는 게 있습니다. 자, 어떻게 선택하냐면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div 띄어쓰기 꺽쇠 띄어쓰기. 자, 이걸 붙인다 해가지고 작동이 안 되는 건 아닌데 여러분들이 띄어쓰기, 우리가 한글 쓸 때도 띄어쓰기 하잖아요. 띄어쓰기 하는 이유가 뭐예요? 결국에는 가독성 확보 때문에 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쓰지 마시고 띄어 쓰세요. 강사랑 웬만하면 똑같이 쓰려고 노력을 하세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냐면 div의 자식인 A 엘리먼트를 내가 선택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선택자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 선택자라고 한다. 선택자. 선택자. 그 다음에 이 꺽쇠는 의미가 뭐냐면 자식 선택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내가 div의 자식인 A 엘리먼트를 선택하겠다. 그러면 div의 자식인 A 엘리먼트는 누구밖에 없어요? 지금 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행해보면, 자, 지금 보이시나요? 자, 네이버로 이동이만, 요 녀석만 지금 컬러가 초록색으로 바뀐 걸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쵸? 자, 근데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쓰지 않고 요런 식으로 썼어요. 만약에, 자, 그러면 요런 식으로 썼을 때, 자, 색상이 어떻게 바뀔까요? 자, 여러분들 분명히 제가 아까 여러분들한테 동일한 요소가 있을 때, 지금 얘도 선택한 건 A고 지금 얘도 A 엘리먼트를 선택해서 똑같은 색상을 지금 부여해 놓은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강사님, 똑같은 대상이 있고 똑같은 속성 값이 있을 때 밑에 나온 녀석이 이긴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컬러 핑크로 변경된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런데 어떻게 된다? 자, 지금 보이시나요? 자, 얘는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왜 그러냐면 선택자 간에는 우선순위라는 게 존재하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쓴 것보다 내가 div의 자식인 A, 이 녀석의 우선순위가 훨씬 셉니다. 이 녀석의 우선순위가 훨씬 세기 때문에 나머지 것들은 핑크로 바뀌었을지 몰라도 이 녀석은 그린으로 남아있는 걸 볼 수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얘가 없으면
이 녀석이 없으면 물론 핑크가 모든 녀석이 핑크가 돼요. 왜냐면 마지막 녀석의 손을 들어주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있을 경우에는 이 녀석의 우선순위가 훨씬 더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div의 자식인 A 엘리먼트의 우선순위가 더 높기 때문에 이제는 초록색으로 유지가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뭔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선택자를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걸 찝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참고로 선택자 개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블럭과 인라인 블럭 제가 외우라 했던 것처럼 이 선택자 개념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외우셔야 되는 개념이에요. 자, 그러면 강사가 우리가 테이블을 만든다고 그냥 가정을 했을 때, 자, t바디 만들었죠. 일단 테이블이 있죠. 그 다음에 그의 자식으로 t바디가 그냥 온다고 그냥 가정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tr이 오죠. 그 다음에 td를 한 5개 정도 만든다고 그냥 가정을 해볼게요. 자, 지금 강사가 코드를 일부러 이런 식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코드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했을 때 제가 테이블이라고 이런 식으로 검색을 때리면 몇 명이 검색되는 거예요? 몇 명이 검색되죠? 코드가 이런 식으로 있을 때. 자, 이걸 줄일게요. 좀 많죠? 자, 코드를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자, 테이블을 검색했어요. 몇 명 검색된다? 1명 검색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제가 t바디라 썼어요. 자, 그러면 몇 명 검색되는 거예요? 자, 테이블의 자식, 그러니까 지금 t바디 몇 명이에요? 하나잖아요, 하나. 그러니까 1명 검색되는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tr이라 썼어요. 그럼 몇 명 검색된다? tr 몇 개? 1개죠. 그러니까 하나 검색되는 거예요. 그럼 td라 썼어요. 몇 명 검색된다? 3명 검색되는 거죠. 자, 그런데 제가 여기다가 테이블의 자식인 t바디라 했어요. 자, 그런 녀석은 존재해요? 존재하지 않아요? 존재하죠. 그죠? 지금 이 테이블과 t바디 간의 관계는 뭐예요? 부모 자식 관계라 했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 이런 녀석은 몇 명? 1명 검색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만약에 테이블의 자식인 tr이라 했어요. 이런 녀석 존재해요? 존재하지 않아요? 존재해요? 존재하지 않아요? 없잖아요. 테이블과 tr은 무슨 관계라 했죠? 그죠? 부모 자식 관계가 아니죠. 테이블과 tr은 후손 관계라 했습니다. 후손 관계. 그죠? 밑에 학렬을 우리가 자식이라 하자.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시 얘하고 바로 밑에 학렬을 자식이라 하는 건 맞지만, 자, 얘는 자식이 아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녀석은 검색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녀석은 검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사가 선택자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내가 선택자 개념을 모르게 되면 내가 원하는 걸 찝어낼 수가 없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나중에 여러분들이 HTML 내에 테이블이 굉장히 많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테이블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한 3, 4개를 썼어요. 그러면 그 테이블마다는 tr이라는 녀석이 존재하는데 내가 이렇게 쓰게 되면 모든 tr이 다 검색되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tr을 검색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꺽쇠를 사용하는데, 여튼간에 이런 식으로 tr를 검색하면 있다 없다? 없어요.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근데 이런 식으로 t바디 이렇게 썼어요. 자, 이런 녀석은 존재해요? 존재하지 않아요? 존재하죠. 왜냐면 테이블의 자식인 t바디. 그러면 그의 자식인 tr은 있다 없다? 있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테이블의 자식인 t바디, t바디의 자식인 tr. 누구? 얘. 몇 명? 1명인 거죠. 그런데 제가 t바디의 자식인 td라 했어요. 이런 녀석 존재해요? 존재하지 않아요? 존재해요? 존재하지 않아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런 녀석 없어요. 자, t바디하고 td는 무슨 관계예요? 후손 관계죠. 그죠? 그러니까 얘 입장에서 얘는 조상이죠. 조상. 그죠? 할아버지격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녀석은 존재하지 않는다. 자, 그러면 여기다가 tr의 자식인 td 이렇게 하면 몇 명 검색된다? 그렇죠. 총 3명이 검색이 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써볼게요. 제가 숫자를 그냥 1이라 쓰고 2라고 쓸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쓰면 몇 명 검색된다 했죠? 몇 명 검색된다 했어요? 2명 검색된다 했죠? 왜냐면 td 몇 개예요? 2개잖아요. 테이블의 자식인 t바디, 예. t바디의 자식인 tr, 예. 그 다음에 tr의 자식인 td, 누구? 얘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하고 얘는 그럼 무슨 관계예요? td 간에 이 1 써있는 td하고 2 써있는 td는 무슨 관계예요? 얘네 둘? 형제 관계죠. 그죠? 자, 그러면 맞춰보세요. 제가 플러스 한 다음에 td라 썼어요. 자, 이건 뭘까요? 이건 td를 더하라는 의미일까요? 아니죠. 자, 이거는 뭐냐면 무슨 말이냐면 꺽쇠는 부모 자식 관계를 말하는 건데, 이 플러스 기호는 뭐냐면 인접해 있는 동생을 선택하는 인접 동생 선택자예요.
자, 말이 어렵죠? 자, 꺽쇠는 자식 선택자고 그 다음에 이 플러스는 인접 동생 선택자예요. 자, 그러면 아까 여러분한테 TD 이렇게만 쓰게 되면 몇 명이 검색된다? 2명 검색됐죠. 근데 여러분이 이렇게 쓰게 되면 누가 검색될까요? 1번 써있는 요 녀석이 검색될까요? 2번 써있는 요 녀석이 검색될까요? 2번 써있는 요 녀석이 검색돼요. 자, 정말인지 강사가 증명해볼게요. 자, 여기다 컬러를 제가 블루라 써볼게요. 자, 그러면 누가 나온다? 자, 지금 보이시면 누가 2번이 지금 파란색으로 변경된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인접해 있는 형을 선택하는 그런 선택자 존재하지 않습니다. 조상 선택하는 거 그런 거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지금은 기억하시는 게 뭐다? 바로 자식 선택자랑 인접 동생 선택자 요것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뭔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자식 선택자랑 인접 동생 선택자를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게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써볼게요. 자, 저번에 여러분들한테 요거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실지 모르겠네요. 일단 테이블에 썼고요. 자, 테이블 말고 그냥 div가 존재하지 않지만 제가 이런 식으로 검색하면 이건 무슨 말이라 했죠? div랑 섹션을 내가 동시에 선택한다 그런 의미죠. 그쵸? 그런 의미잖아요. 자, 그런데 제 강사가 여기다가 이렇게 써볼게요. 자, 이것도 맞춰보세요.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건 뭐겠어요? 내가 테이블과 td라는 녀석을 동시에 선택하겠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몇 명이 검색된다? 총 3명이 검색되는 거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제가 이렇게 꺽쇠하면 이런 녀석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는다 했어요. 테이블과 td는 무슨 관계? 후손 관계잖아요, 후손 관계. 그러니까 td 입장에서 테이블은 조상격이잖아요. 그죠? 테이블 입장에서 td는 후손인 거고. 그런데 테이블을 이용해서 td를 선택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요거예요. 자, 보이시나요? 자, 집중하세요. 보세요. 자, 제가 쉼표는 뭐라 했죠? 이거는 동시에 2개의 엘리먼트를 선택하는 거고 이 띄어쓰기가 뭐냐면 후손 선택자입니다. 뭐라고요? 후손 선택자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거는 무슨 의미냐면 테이블의 후손인 td를 선택하겠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 몇 명이 검색된다? 총 2명이 검색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강사가 컬러라 해보고 레드라 해볼까요? 정말로 되는지? 자, 보이시나요? 제가 1, 2번. 자, 색상 변경된 거. 그렇죠? 자, 이게 띄어쓰기가 쉼표는 그러니까 동일한 게 아니라 쉼표라는 거는 내가 여러 개의 엘리먼트를 동시에 선택을 하는 거고 띄어쓰기는 바로 뭐다? 후손 선택자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후손 선택자 개념인 거예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해봅시다. 자, 꺽쇠. 자, 이게 선택자 개념인 건데 자, 지금 여러분들이 자식 선택자 배웠죠? 자, 얘는 어떻게 표현한다고요? 어떻게? 꺽쇠. 그 다음에 뭐 했어요? 자, 후손 선택자. 자, 얘는 어떻게 표현해요? 얘는 띄어쓰기. 띄어쓰기입니다. 다른 문법이 존재하지 않아요. 띄어쓰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인접 동생 선택자. 자, 얘는 어떻게 표현한다? 플러스. 그렇죠. 자, 참고로 지금 설명드린 요 선택자 개념은 실무에서도 굉장히 많이 쓰이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조건 알고 외우셔야 되는 개념입니다.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자, 그러면 다시 아까 여기로 돌아와서 자, 이런 식으로 코드를 쓰게 되면 이런 녀석 존재해요? 존재하지 않아요? 자, div의 자식인 A 있다 없다?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죠? 자, 그러면 제가 여기다 이렇게 써볼게요. 자, 이런 녀석 존재해요? 존재하지 않아요? 자, 이거 무슨 의미라 했죠? div의 후손인 A 엘리먼트. 자, 이런 녀석 있다 없다? 있죠? 그죠? 얘잖아요, 얘. 얘. 그죠? 자, 그런데 여기다가 제가 이렇게 써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코드를 썼어요, 강사가. 자, 그러면 코드가 이렇게 있으면 자, A 엘리먼트가 몇 명이 검색될까요? 그렇죠. 2명 검색되는 거예요. 이 녀석 검색되고 이 녀석도 검색되는 거고. 왜? 이 녀석 입장에서 후손은 얘도 되고 얘도 되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원하는 거를 정확하게 써줘야 된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선택자 연습하실 때는 꺽쇠를 이용해서 연습하는 걸 하세요. 왜 그러냐면
꺽쇠가 연습이 안 되면 여러분들이 후손 선택자를 사용하는 것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대부분 제가 하라고 하면 본인들이 욕심내가지고 이해도 안 된 상태에서 후손 선택자를 남발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나중에 코드, HTML 코드가 우리는 지금 짧기 때문에 적용이 된다고 하지만 나중에 HTML 문서가 굉장히 많아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경우에 여러분들 후손 선택자를 남발하죠? 그러면 뒤집어집니다. 다 뒤틀려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코드가 길어질지언정 꺽쇠를 이용해서, 즉 자식 선택자를 이용해서 연습하셔라. 그래서 요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선택자 개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됐습니다.